안녕하세요. 라이트룸 수업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상에서 말 그대로 사진의 노출, 그 다음에 대비, 그리고 그런 톤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출이겠죠. 적정한 그 빛의 양이 얼마 정도가 들어와야 제대로 표현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이미지가 제대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적정한 노출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노출이 부족하다든가 우리가 노출이 오버됐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노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톤인데요. 기본적으로 밝은 톤, 그 다음에 가장 밝은 톤, 그 다음에 중간 톤. 얼굴들이 보통 중간 톤이 많죠. 그 다음에 어두운 톤. 이렇게 보통 이미지는 밝은 톤과 중간 톤, 어두운 톤 세 가지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 거겠죠. 음,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 현상에 가서 보시면은 이 상단에 히스토그램이 보이시죠? 이 히스토그램이 말 그대로 이미지의 톤의 분포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쪽이 가장 밝은 쪽이고 왼쪽의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대면 예, 그 위에 위치시키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검정 계열, 그 다음에 흰색 계열, 그리고 밝은 영역, 노출,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톤, 그죠? 노출에 의해서 변형되는 노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정했을 때 이 톤의 이 영역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노출을 조정했을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어디다? 중간 톤의 영역이라는 거겠죠. 그죠? 중간 톤의 영역이 좌우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조정을 해 볼 때는 히스토그램을 일단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살펴서 밝은 톤과 그 다음에 어두운 톤이 제대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먼저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톤이 적절하게 그 전반적인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잘 아우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시자면 이 사진의 경우에는 어떻죠? 이렇게 어두운 쪽의 영역이 이제 모자라는 거죠. 즉, 이게 비어 있는 겁니다. 즉, 가장 어두운 영역이 없다라는 거겠죠. 이 정도의 영역이 없는데, 즉, 검정 계열의 영역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정 계열의 영역을 뒤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마이너스 쪽으로 당기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자, 어두운 영역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검정 계열의 영역이 증가되면서 자, 아이의 눈동자와 엄마의 머리카락이 아주 진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것도 너무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경고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물론 히스토그램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진의 전반적인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게 어두운 영역이 들어오는 게 좋은가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노출, 그 다음에 노출이겠죠? 자, 노출 값을 좀 올려서 전반적으로 화사한 중간 톤을 좀 더 높여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리고 좀 더 밝은 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흰색 영역, 가장 밝은 쪽이나 아니면 그다음 밝은 쪽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밝은 쪽을 조정을 해서 그 밝은 영역, 이 밝은 영역을 이렇게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높다면은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반면에 좀 높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반면에 좀 더 높여주는,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는, 오버되지 않게끔 하면서 작업을 해주는 것.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한번 Y키를 눌러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미지가 훨씬 더 뚜렷하고 선명해졌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진도 노출에 비해서는 좀 더, 즉 얼굴 톤, 밝은 영역과 그다음에 어두운 영역이 톤 밸런스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죠? 이게 어두운 영역이 좀 더 모자라는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를 히스토그램 위로 직접 가져가서요.
위 상단에다 가져다 놓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정 계열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를 히스토그램 위에 올려놓은 상태 내에서 드래그를 해도 자 바로 그 해당하는 슬라이더가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밝은 영역, 즉 이런 영역이겠죠. 이 영역을 내가 좀 조정하고 싶다, 좀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왼쪽으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좀 더 끌어당겨주는 거죠.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주면 밝은 영역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되세요? 밝은 영역이. 그 다음에 좀 더 흰색 계열, 흰색 계열이 좀 더 올라온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어떤 색조도 너무 붉은 기운이 많으니까 색조도 좀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전반적인 톤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외관의 형태가 있는데 외관에서 부분 대비가 있죠. 부분 대비를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끌어올리면 자, 머리카락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거꾸로 가져가게 되면 부드럽게 처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미가 있는 얼굴들의 경우에는 이걸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늙거나 혹은 피부가 혹사당한 느낌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 대비를 높여주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슬쩍 부드럽게 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과 같은 사진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모노키에 반대되는 아주, 그러니까 블랙키라고 하죠. 이렇게 어두운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은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검정색 영역이 어때요? 약간 뿌옇다란 느낌이 보여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검정 영역이 좀 더 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정 영역을 끌고 가서 좀 더 진하게 뚜렷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밝은 영역, 이 밝은 영역도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더 밝은 영역도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주 대비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색온도도 한번 조정해 볼까요? 색온도를 이렇게 자, 아까 색온도가 제일 가장 잘 맞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따뜻한 쪽으로 옮겨보면 전반적으로 노르스름, 자, 푸르름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것이 0, 더블 클릭 0%가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그런 색조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정말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역광 사진입니다. 역광 사진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두운 영역이죠. 이 어두운 영역의 톤, 이 톤들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얘기냐,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촬영된 경우에 사실은 좀 문제점들이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그 영역이 단색 영역으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톤을 좀 살려줘야지, 이렇게 살려줘야지 이 어두운 영역의 톤이 단계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하이키에 해당하는 영역은 좀 낮춰줘야 되겠죠. 너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하이키 영역이 너무 저기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런 영역은 좀 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래서 밝은 영역과 이 하이키의 영역을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검정 계열을 약간만 낮췄다고 한다면 어두운 영역을 좀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이렇게 높여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색온도는 좀 더 황금빛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살짝 약간만 더 황금빛으로 더 끌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노출은 좀 살짝 떨어뜨릴까요? 노출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해서 Y키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어떠한 느낌인지 시각적으로 벌써 눈에 딱 들어오죠. 그죠? 기본적으로 태양을 등지고 있는 황금빛에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의 장면으로 이 온도도 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의 톤도 역시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이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톤을 완전히 죽이지 말아라. 너무 어둡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부분 대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려줘야지 더 뚜렷한 느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분 대비가 자 보시면 이렇게 올려줬을 때 훨씬 더 이미지의 느낌들을 뚜렷하게 이런 경계라든가 중간 톤을 뚜렷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톤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한번 해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대비가 있습니다. 대비는 이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차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부드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뚜렷하게 할 것인가 조정하는 겁니다. 그죠? 대비가. 그래서 사실은 이 대비 값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배우게 될 수 있는 우리가 톤 곡선이 있습니다. 이 톤 곡선에서도 역시 이 대비에 대해 조정을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비도 어두운 차를 조정하는데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남성의 경우에 이렇게 대비가 좀 더 강해지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서 아까 빼먹었는데 자, 이렇게 남성의 경우에는 훨씬 더 뚜렷한 느낌을 만들어내고요. 반면에 이런 아이라든가 여성적인 이미지에서 대비를 높여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대비는 이런 경우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어떤 이미지에서는 대비 값을 너무 강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